물고기 덕분에 콜럼버스보다 500년 앞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바이킹. 이 물고기 수역을 차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먹거리, 임금님 상에 올라가고 궁녀의 월급으로도 지급했던 인류와 오랜 세월 함께한 평범하지 않은 물고기. 대구를 찾아서. 크고 위협적인 입, 얼룩덜룩한 무늬가 위풍당당한 이 물고기. 입이 큰 물고기라 해서 대구어라 부르고 머리가 커서 대두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대구입니다. 청어, 고등어, 명태 등을 통째로 삼켜버릴 정도로 먹성도 남다른 몸집이 큰 물고기인데요. 대구는 흰살 생선으로 지방 함량이 낮아 맛이 담백하고 아미노산과 이노신산이 풍부해 대구 한 가지만 가지면 다른 반찬 100가지를 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구는 예나 지금이나 귀한 대접을 받는 먹거리였습니다. 대구는 한류성 어종으로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황해, 북태평양, 베링해 등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산란기에는 우리나라 진해만 등으로 산란을 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남쪽 바다는 대구로 넘쳐났고 어부들도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대구에게 나타난 불길한 조짐. 1950년대 이후 무리한 남획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귀한 몸이 됐습니다. 1992년 대구가 한창 잡히지 않을 땐 70cm 크기의 대구 한 마리가 60만 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 치어 방류 사업, 금어기 시행 등 대구 자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구 자원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수산자원 대구. 어떻게 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구를 찾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대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해양 생태, 유전자 분석, 위성 추적 등 전문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연구진이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대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연구 방법이 위성 추적 장치가 장착된 태그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가덕도와 진해만으로 산란 회유하는 대구를 대상으로 몸체에 위치 추적 태그를 부착했는데요. 위성 송수신 장치와 온도, 수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포함한 이 태그는 대구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해만을 떠난 대구는 과연 어디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까요? 대구에 부착된 전자 태그 중 일부가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떠올라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 진해만에 회유하는 대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7개의 위성 수신 장치를 대구에 부착했는데요. 이 중 일부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그중 한 개체는 울산 앞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개체는 거제도에서 쓰시마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대구는 서해나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동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유전자 분석법으로 대구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대구 개군을 분석할 유전자 마커를 찾고 유전자 마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구 개군의 유전적 구조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대구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전자 마커 분석법을 활용했습니다. 개군 분석 시료를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해서 채집하였고 대구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셀룰라이트 마커를 선정해서 지노타이핑을 실시했습니다. 개군의 정확한 유전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대립 유전자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러 개의 유전자 마커를 사용해야 하고 적절한 숫자의 샘플을 분석해야 합니다. 유전자 마커를 사용해서 유전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로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대구는 동해 남해 개군과 서해 개군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졌고 동해 개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대구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어기부터 성어기에 이르는 대구 개군의 유전 특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의 이석을 통해서도 산란지와 서식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류의 이석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역할을 해 어류의 생활 환경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세 쌍의 이석 중 가장 큰 이석을 추출해 핵에서부터 장축 방향으로 화학 성분을 분석하면 대구가 살아온 서식 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석의 핵으로부터 장축 방향으로 가장자리까지 화학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구는 계절이나 생활사에 따라 해수와 기수 사이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광염성 물고기로 보이며 그들의 산란장과 초기 생활사를 보내는 곳은 민물이 유입되는 만이나 기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산 대구와 서해산 대구는 산란장과 서식 환경이 서로 다른 개군으로 구분되어 우리나라 연근해 산 대구의 산란장은 현재 알려져 있는 진해만 외에 또 다른 산란장이 있을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류는 알과 자치어의 생존율이 성어 자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구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보존을 위해선 초기 생활사 연구도 매우 중요한데요. 연구팀은 채집을 통해서 진해만에서 산란된 대구알이 부화 후 성장하는 단계인 자어와 치어의 분포 지역과 출현 시기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알과 자치어 연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실에서 인공수정과 부화를 통해 성장 및 발달 단계를 관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집을 통해 분포와 출현량을 조사하여 산란장 및 성육 지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대구 초기 생활사 연구를 통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진해만에서 대구 자치어를 조사한 결과 대구는 진해만 입구에서 주로 산란하고 수정된 알이 부화하여 성장하는 단계인 자어기에는 진해만 입구와 내만에서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유형 능력을 갖춘 치어기 단계부터는 저층으로 이동하여 내만에서부터 다소 외해, 즉 가덕도 남쪽에 이르는 지역에까지 분포하다가 6월 중순 이후에 진해만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를 찾기 위한 여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대구의 이동 경로는 여전히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이동 경로와 서식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성 추적 방법, 이석의 화학 분석 방법, 유전자 분석 방법, 초기 생활사 연구 등을 통합한 시도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계군과 서해계군이 꼭 뚜렷이 구분된다는 연구 결론을 공통적으로 얻은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습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증가하는 어획 강도에 대응해서 앞으로 대구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 사라진 명태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전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자원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 생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IT 기술, 유전자 분석 능력, 기후 변화 영향 등 다방면의 연구 역량이 필요한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생물, 물리, 지질, 화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인프라가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어 대구 생태연구와 같은 해양학과 IT 간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데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대구. 여전히 대구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창조와 상생, 그리고 생명의 바다. 그 바다를 품은 인류와 해양의 밝은 미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앞장서겠습니다.